해외 선물 자동 매매 롤오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항상 3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롤오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롤오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먼저 선물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위탁 증거금,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월물, 차월물, 롤오버 하는 이 용어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챔피언 퓨처스를 가지고 챔피언 퓨처스 HTS를 가지고 롤오버 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 이 부분은 몇 번씩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좀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선물은 매수와 매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라는 용어와 매도라는 용어, 그 다음에 진입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용어, 이 네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매도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수로 이익 실현 청산, 매수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로 이익 실현 청산을 한다라는 부분을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미결제라는 부분과 미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미결제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은 항상 3개월마다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 때 전부 청산이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제가 만기 때 결국에는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 부분을 미결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엔 현재 나스닥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 한 계약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결제라는 부분에 매수 한 계약 보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미체결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미체결이다 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헛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결제와 그 다음에 미체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얼마가 있어야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좀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탁자산 총평가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평가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위탁증거금이나 혹은 개시증거금 동일한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증거금 그 부분을 위탁증거금, 개시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을 경우 얼마 이상의 증거금이 되어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예탁자산 총 평가액이 위탁 증거금보다 많을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탁자산 총 평가액이 위탁 증거금보다 작을 경우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탁자산 총 평가액이 유지 증거금보다 많을 경우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총 평가액이 유지 증거금보다 작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포지션을 유지가 불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 청산이 나가거나 혹은 오후 3시 50분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을 시킨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의 사례를 실질적으로 한번 법인 계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계좌, 다인탑 홀딩스의 지금 현재 법인 계좌를 살펴보면 지금 위탁 증거금이 2,200 원화 기준이에요. 원화 기준으로 따져서 위탁 증거금이 2,293만 원이 위탁 증거금인데 현재 총 자산 평가액이 2,22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인 계좌는 총 평가액이 위탁 증거금보다 작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금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단타를 친다고 이 매수 포지션 한 계약을 청산을 한번 시키면 청산을 하면 재매수를 못 합니다. 재매수가 안 돼요. 신규 매수가 진입이 되려 그러면 위탁 증거금보다 총 자산 평가액이 많아야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지 증거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 평가액이 유지 증거금보다 금액이 큽니다. 유지 증거금은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총 평가액이 2,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보다 총 평가액이 크죠. 이럴 경우에는 포지션 유지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에 하나 지금 만약에 예탁자산 총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문자가 옵니다. 부족한 금액 많지 입금을 시켜주세요. 라는 문자 통보가 오게 돼 있고요. 지금 부족한 금액 2천만 원, 유지증거금이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많지 입금을 시키면 포지션은 유지를 시킬 수 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입금을 시키지 않을 경우 1,900만 원일 경우입니다. 총 평가액이 1,900만 원인데 오후 3시 50분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을 안 시키면 4시에 바로 반대 매매 자동으로 청산이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총 평가액,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근월물, 차월물, 롤오버 하는 부분에 대해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항상 만기가 있어요.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세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월물은 가장 최근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선물, 그 다음에 차월물은 근월물 말고 그 다음 월물, 이 부분을
차월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롤오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만기가 다가왔을 때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늘물을 차월물로 교체 매매하는 방식, 교체 매매를 하는 방식, 이 부분을 롤오버다라고 합니다. 그 롤오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의 포지션을 유지를 시키고 싶다. 나는 계속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교체 매매를 통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선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는 선물 중에 선물도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농산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수와 관련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미니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상품 코드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NQ입니다. 이게 실제 상품 코드 이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롤오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일 근월물이 22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부분이 근월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은 세 달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3월물도 있고요. 6월물도 있고요. 9월물도 있고 내년 12월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는 통틀어서 차월물이라고 하는데 이 차월물 중에 제일 가까운 2023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요 부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교체 매매를 하는 과정, 이 부분을 롤오버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우리는 NQZ라고 하는 NQZ22라고 하는 12월에 만기가 되는 요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최종 거래일은 12월 16일 날 만기가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싶다. 포지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월물로 교체를 합니다. 차월물로 교체를 안 하면 12월 16일 날 전부 자동으로 현금화가 돼요. 자동으로 현금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시키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월물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물, 제일 가까운 내년 3월물을 매수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 우리의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내년 3월물 흐름의 움직임, 내년 3월물을 보면 여기 NQH23이라고 돼 있는 게 실제 23년 3월에 만기가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기를 보면은요, 만기일이 2023년 3월에 만기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개시증거금이 17,380달러가 필요하다. 아까 유지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어떤 용어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챔피언 퓨처스를 가지고 챔피언 퓨처스 HTS
그러니까 흔히 보통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HTS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챔피언 퓨처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롤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 오버를 할 때 처음에 화면번호 3130 요 부분을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매수 한 계약을 그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NQZ22라고 하는 요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는데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오른쪽에 여기 매도의 창이, 매도 창이 뜨게 되죠. 이 매도 창이 뜨게 되면 거기에 나중에 대표님이 주문 가격은 알려주실 겁니다. 주문 가격에다가 가격을 입력을 시키고 매도를 클릭하게 되면 매도로 청산이 됩니다. 매도로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매도로 청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차월물, 3월물, 내년 3월물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년 3월물을 매수를 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매수 쪽으로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쭉 종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NQ 23.03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화면에서 그 부분이 매수의 어떤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해외 선물 지수에서 NQ 23.03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매수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하고 넘어가면 지금 이러한 똑같은 화면이죠. 똑같은 화면에서 역시 주문 가격은 대표님이 얼마의 매수 주문을 넣어라 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주문 가격을 넣고 그 다음에 매수를 클릭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 주의할 부분이 주문 종목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는 나스닥 선물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은 NQ라는 부분이고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부분은 여기 H23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그 부분의 코드 번호가 정확히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고 매수 주문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 미결제 일반 R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여기 밑에다가 실제 얼마에 매수가 됐다라고 여기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기까지 확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롤오버가 마무리됐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한 가지 또 발생될 요소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발생될 요소가 뭐냐면 지금 현재 위탁 증거금, 위탁 개시 증거금 이 부분은 신규 매수를 할 때는 꼭 이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규 매수, 신규 뭐 매수를 하건 신규 매도를 하건 신규로 진입이 들어가려 그러면 꼭 이 위탁 증거금 이상으로 내 총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 자산을. 이 부분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293만 2910원입니다. 오늘 날짜. 근데 이 환율은 맨날 변해요. 매일같이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내일 가면 원화 계산으로 조금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롤오버를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 계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 계좌 쪽에서 지금 롤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 계좌가 지금 청산은 가능한데 신규로 위탁증거금이 2,293만 2,910원이 필요한데 법인 계좌의 예탁자산 총액은 2,2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2,293만 2천 원보다 총 평가액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못해도 한 7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입금을 시켜줘야 신규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신규 매수가 진입이 안 돼요. 위탁 증거금보다 작기 때문에 내 총 자산이. 그래서 내 총 자산이 위탁 증거금보다 많아야 신규로 차월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만치 추가적인 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롤오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계획인데 위탁 증거금 요 부분이 얼마고 그 부분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점, 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자금이 모자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면 번호 3901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 연계 계좌 번호가 나오죠. 본인 계좌입니다. 본인 계좌,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 연계번호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아까 법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이 부족했죠. 70만 원을 입금을 시켜줘야지만 그 부분에 신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간단하게 롤오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좀 보시고 그래도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